안녕하십니까, 크립토TV입니다. 저를 오래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리플보다 중국 묻은 코인 비체인을 더 많이 들고 있는데요. 올해 2월을 제외하곤 재미없었던 이 중국 코인들에게 좋은 날이 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침체, 중국 위기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서도 참 신기하게도요. 계속 새로운 더 안 좋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상할 정도인데요. 8월 10일자로 해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제2의 헝다 나오나 중국 부동산 연쇄 디폴트 공포. 오늘의 주인공은 컨트리 가든인데요.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 함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못 갚겠다는 건데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나 못 갚겠다 하고 이제 누웠다는 거죠. 배째했다는 건데요. 이 컨트리 가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헝다가 이제 원래 1위 기업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틈을 치고 올라와서 주택 판매 5년 연속 1위 민간 기업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뭐 삼성물산 정도 되는 튼튼한 기업이어야 하나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네요.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급랭의 자금난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컨트리 가든이 무너지면 당연히 시장 붕괴될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도와줄 거냐 말 거냐 다들 지켜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들이요, 신규 주택 판매량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3월 4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플러스였다가 다시 6월 7월로 오면서 심각한 마이너스에 처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자까지도 지급을 못했다, 주식도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디스 정말 자주 등장하네요, 요새. 무디스가 다시 컨트리 가든의 신용 등급을 7단계나 한 번에 강등시켰다. 당연히 중국 당국은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겠죠. 그러니까 B1에서 CAA1으로 7계단을 한 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7단계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오늘 내일 파산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1위 업체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사실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중국은 소극적인 이제 부양책을 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찔끔찔끔 인하를 했었고요. 뭐 코인을 푼다고 하면서도 홍콩에 한해서 살짝 뭐 열어놓은 정도고, 또 빅테크 규제도 완화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알리바바의 뭐 마윈 약간 돌아다니게 해주는 요런 정도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이제 적극적이자 최고 수준의 중국 부양책을 곧 보게 될 거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끝판왕격인 부양책은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가져온 게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해외로 보내주겠다. 그것도 중국이 싫어하는 미국, 일본, 뭐 한국 이런 국가들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이게 왜 부양책이냐? 중국은요, 단체 관광도 마음대로 못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인심을 써서 미국, 일본, 중국, 친미 국가들까지도 허용을 해줬고요. 또 인심 쓴 김에 지문 등록도 면제시켜 준다고 합니다. 중국은 해외 갈 때도 지문 찍고 가야 됩니다.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이게 지금 왜 관광 빗장을 푼 정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중국이요, 심각하게 소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를 잡으려고 지금 9%인 CPI를 7%, 6%, 5%, 4%, 3%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중국은요, 이미 마이너스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3%의 7월달 얘기입니다. 돌아섰다.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이미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CPI와 PPI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8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아무도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이 있어도요,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뭐 거의 자금 경색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수출 성적표도 최악이다. 아무튼 중국 경제는 엉망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만 힘들었을까요? 특히나 한국의 이제 관광 업계들, 뭐 화장품 업체들 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국이 오질 않으니까요. 코로나는 어떻게든 버텼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 8월 10일자로 해서 중국 관광객이 온다고 하니까 명동, 제주도, 업체 다 지금 너무 기뻐서 소리를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K뷰티,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데도 이제 날아갈 거다, 다시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는 직원이 있어서 물어보면요. 뭐 실적 압박도 굉장하고요. 계속 직원들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너 뭐 못하면 뭐 다른 부서 간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만큼 참 힘든 기간을 버텼는데요. 앞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4달, 그러니까 9월 중순쯤에요. 중국으로 날아가서 회의 관광 로드쇼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중국에 가장 긴 연휴가 있습니다. 그때 관광객 잡아야겠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날아간다. 그 장미란 역도 선수가 차관으로 있죠. 그분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얼마나 심각하게 줄었는지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요. 17년 3월 사드 보복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상 한국 관광이 금지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월 그 기준으로 한국에 오는 숫자가요. 30만 명, 20만 명은 그래도 왔었어요. 한국에 월 기준으로요. 근데 20년에서 22년 3년간 이제 정말 죽음의 시간을 거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지금 한 달에 15만 명밖에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드 보복으로 금시됐던 것보다도 아직도 적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그러다가 이제 8월 10일자로 한미일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해주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한국의 관광, 뭐 항공 이런 데가 이제 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뭐 항공 주식도 오를 거고 뭐 환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이 같이 선순환으로 돌면서 중국 역시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소소한 내용들이고요. 결국 이제 끝판왕격인 부양책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실 한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전쯤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거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국 중국의 부양책의 종착점은 노골적인 주식 부동산 선동이 될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날 이제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중국의 2015년을 보면 주식 코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었네요. 내용을 보면 일단 과거에 상해 종합지수 주식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2014년 7월에 2000포인트였던 주식이요. 이제 불과 1년도 안 돼서 11개월 만에 2배하고도 반 정도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올라가는 대목마다 이제 인민일보나 이제 공영 매체들이 강세장의 시작일 뿐이다. 마치 제롬 파울이 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런 거랑 비슷해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선동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게 저는 반복될 거라고 보는 거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버블을 이제 조장을 했다. 이때 당시 얘기입니다. 15년도에요. 어떻게 했나? 주식시장 자유와 수수료도 낮춰주면서 중국 인민들 다 주식 살 수 있게 독려를 했었고요. 외국인들은 홍콩 증시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해줬으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췄겠죠. 근데 어디서 많이 봤죠? 1번, 2번, 3번까지는 지금도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소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4번, 5번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요거 할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언론은 이제 투기 열풍을 조장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영매체에서 주식 오른다 오른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년 당시만 하더라도 9천만 명의 개미가 이제 주식 뭐 가즈아 열풍에 동참을 했다. 주식 가격 계속 오르는 걸 언론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용대출자들이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니까 언론은 이때 당시에도 집을 담보로 주식을 사라. 니네들 집 가지고 있지 않냐? 아파트는 팔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선동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꼭지점에서 신용대출 거래를 단속을 하면서 본인이 담보로 주식 사라고 했으면서 요거 위험하다고 하면서 확 이제 러그풀을 해버린 거죠. 양탄자를 잡아 당겨버리니까 이제 우르르 무너지면서 비록 안 좋은 결말을 맺었으나 이거 이제 그 역사적인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쓸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 전문가시고요. 유튜버님입니다. 중국 소식 듣고 싶으시면 이분 방송을 들으셔도 참고를 하셔도 현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이 저랑 비슷한 의견을 증거와 함께 제시를 해서 제가 더욱더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현지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뭐 한국에 이런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다 중국말로 돼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렵게 써 있는 걸 제가 한국말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옌핑이라는 뭐 지신투자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원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국영 매체에 쓴 기사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근데 우리로 하면 뭐 삼성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쓴 건데요.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철 박사님은 이 뒤에 공산당이 의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충격적이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소비 진작을 해야겠죠. 왜냐? 아까 보셨죠. 소비 CPI, 뭐 PPI 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야겠죠.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하면서 쓸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보고서를 쓸 땐 다들 배경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경으로 쓴 내용은 10년 전과 비교를 해볼 때 임금 소득이 늘지 않고 있네. 10년 전이면요. 인플레를 감안하면 올라도 뭐 시원찮을 판에 월급이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심각한 거죠. 그마저도 노동, 월급에 대안이 없네. 이게 이분의 포인트인 거죠. 우리도 노동의 대안을 찾기 위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의 포인트는 농민 소득은 근데 빠르게 늘어날 수 있잖아. 농민을 이제 급하게 이제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무슨 방법이냐? 농촌 주거 이전 그리고 거래 촉진 가속화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 집 팔고 떠나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일단 집 파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농지를 판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공산당,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라? 이사를 간다는 것도 주거 자유의 이전이 그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농촌 주거 이전 이사의 자유를 줄게. 그리고 농지도 팔 수 있게 해줄게. 거래 촉진, 가속화, 심지어 빨리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자기들의 뭐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지금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 식으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이 농지,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창출을 위해서 공동 소유를 없애자.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좀 근거를 대보면요. 도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사고 팔 수가 있죠. 요거는 살 수가 있는데요. 농촌 부동산은 매매도 안 되고 담보대출도 안 되고 뭐 농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움직일 수 없고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켜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루오션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곳에 이제 옌핑이라는 분이 공산당을 등에 업고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건드려 보자는 거죠. 그래서 또 옌핑이 이제 주장했던 말을 하나만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고상하게 썼는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주민들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요. 주식 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 사서 당신들 재산을 늘리세요. 물론 부동산도 포함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유령 도시들 많잖아요. 아파트 지어놓고 지금 다 멈춰 있는데 그런 곳까지도 이제 매수를 하려는 의도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농지를 팔고 도시로 가세요. 최대한 그것도 빨리 가세요.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농촌 부동산을 팔고 호구를 줄 테니 저장성 시범 도시로 이사 가세요. 아까 이사 갈 자유가 없다고 했었죠. 근데 호구 줄게. 저장성 이 큰 시에 이제 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뭐 부동산을 사든 아니면 니네 목돈 받잖아. 이 농지를 팔면 목돈을 보통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도시로 가서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아무튼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농지를 제가 판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파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유사한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토지 유전 정책을 쓴다는 건데요.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농촌은 집체 소유, 공동 소유라고 했었잖아요. 땅이 다 그냥 농민들 공동 소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요거를 리스로 묶어서 영농 대기업한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리스라 하면 장기로 빌려준다는 거죠. 장기로 어찌됐든 빌려준 거를 이제 팔았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냐? 일단 팔았다고 보면
목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대기업의 어찌 보면 주주와 같은 이제 지위를 받으면서 이득을 보면 배당도 받겠죠.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영농 대기업에 이제 그러니까 농사 짓는 대기업이니까 여기에 농민들이 취업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목돈을 받았으니까 주식을 사든 아니면 도시로 가서 아파트를 사든 이렇게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 부동산 매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선 어떠냐? 영농 대기업들 농민들보다는 훨씬 현대적이고 이제 효율적인 농사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좋은 정책인데 왜 쓰질 않느냐고 아까 옌핑이라는 분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농지를 팝니다. 농지를 팔면 농민들은 수익을 보겠죠. 주식도 살 수 있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예금이 늘어나는 것조차도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고 옌핑은 주장을 합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사세요. 그리고 이들만 부자가 될까요? 이걸 어찌됐든 거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세금이 지방정부 수익으로 잡힐 거고요. 그러면 중앙정부까지 수익이 들어올 거고, 결국은 이 농민들도 수익이 나서 이제 옷도 사고 차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하겠죠. 그래서 소비가 일어날 거다, 선순환이 일어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런 이제 극단적인 그 선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중국 주식이나 코인들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코인 방송이죠. 그래서 코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 때 주식과 코인은 결국 올랐다입니다. 작년 말 상황 기억나실까요? 우리 요때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제 테라루나에 이어서 FTX 콤보가 터지면서 FTX 사태에 부동산과 주식 폭락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이 이때 만들어졌었죠. 작년 말 올해 초에요. 근데 23년 들어서 불과 4달 만에, 4달 만에 비트코인만 2배 정도 올라 버렸죠. 이게 논리적인 상황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 증시는 올해 내내 실물 경기와 상관없이 상승을 했었죠. AI다, 뭐 초전도체다, 뭐 2차 전지다 하면서요. 이건 또 논리적인가요? 이것도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중국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2015년과 같은 이런 노골적인 부양책 등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와 중국 코인들까지도 올라갈 법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소 논리가 부족한 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는 절대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